김소자의 에코델타 20블록 공공분양주택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강서자의 에코델타 20블록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및 부산시 아파트 매매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양 일정을 보면 특별 공급이 6월 8일자 수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는 해당 지역이 6월 9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고 일반 1순위 기타 지역이 6월 10일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일반 2순위는 6월 13일 월요일에 있고 당첨자 발표는 6월 17일에 있겠습니다. 일반 1순위 중에서 6월 9일에 있는 것은 부산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 1순위 6월 10일자는 울산광역시 및 경남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9일을 제가 해당 지역으로 보고 나머지를 기타 지역으로 보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5월 27일 금요일자로 5월 27일은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기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지역 선정할 때 5월 27일자로 보겠다 이런 뜻이고 주택 건설 지역인 부산시 강서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가 되겠고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경쟁이 있으면 부산 거주자가 우선 공급되겠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됐다고 손치면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민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세대 내 2명이 신청 시 다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경우, 지금 이 가능할 경우라는 것은 중도금 대출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고 공급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중도금 대출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잔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대금의 50%를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 중도금 대출 6회차 중에서 6번째는 잔압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세 납부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인지세는 수입인지 사이트라든지 우체국, 은행에서 구입하셔서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가 신고 의무 지역으로서 계약 체결 시 사업 주체의 서류 일괄적으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주체에서 단독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조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저축, 즉 청약저축은 기관 추천이라든지 다자녀 가구 이런 데는 6개월 이상, 6회 이상만 납입하면 되고 또 신혼부부도 6개월 이상만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부부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24개월이 지나고 24회 이상이 납입해야만이 1순위 자격이 되겠습니다. 자산하고 소득 요건을 보는 게 있는데 특별공급에서 다자녀 가구, 노부부 부양, 생애 최초, 신혼부부는 자산 요건하고 소득 요건을 본다는 거 이거 아시면 좋겠고
세대주 요건, 즉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그다음에 1순위는 생애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보유 기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보유 기준은 부동산, 즉 건물 토지는 2억 1,500만 원 정도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 자산 기준은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 표준액으로 금액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것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득 기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다자녀 가구라든지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소득의 120%면 되겠고, 생애 최초는 일단 월 평균 소득 금액이 100% 이하인 자한테 70%를 우선 공급하고, 그다음에 130% 이하인 자는 일반 공급 30%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배우자, 즉 어, 단독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는 월 평균 소득 금액이 100%인 경우에 우선 공급 70%가 되겠고, 맞벌이인 경우는 120%까지. 그다음에 일반 공급 30%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소득 금액이 130%, 맞벌이인 경우는 140%까지 해서 30%를 일반 공급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민 이하 기준으로 봤을 때 100%가 6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뭐 120%라든지 130%는 여기에다가 1.2라든지 1.3을 곱하면 이러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특별 공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급 한번 알아보면 신청 대상은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분이 대상이 되는데 청약 통장에 가입한 분으로서 순위별 자격 요건을 구비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순위 청약 대상은 일단 세대주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고 청약 가입일이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청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순위별 1순위, 2순위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1순위 내에서 동일 지역 경쟁 시에는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해서 당첨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순차냐면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해당이 되는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든지 청약저축은 매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받아서 많은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당첨자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포함한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대상이 되겠고,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되겠으며,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부산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동일 지역, 즉 부산에서 경쟁 시 경쟁이 있으면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해당이 되고 한부모라든지 예비 신혼부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부하고 부동산, 자동차, 자산 보유가 충족돼야 되며 월 평균 소득 금액의 130% 이하인자, 맞벌이는 140%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세대수의 70%를 10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을 하고 세대수의 30%는 130% 이하인 자까지 일반 공급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경쟁이 있는 경우는 당첨자 선정 방법이 먼저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 거주자,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거주자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가점 항목, 즉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형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여기서 1순위를 한번 알아보면 1순위 조건은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그 다음에 혼인 중에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세 번째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6가지 해당되려고 하면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하고, 그다음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세대주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인 자, 그다음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그다음에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그다음에 부동산, 자동차, 자산 보유가 충족되는 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가 생애 최초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세대수의 70%를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세대수의 30%를 130% 이하인 자에게 자녀 공급이 되겠습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는 부산 거주자, 그 다음에 기타 거주자 순으로 되고 추첨으로 당첨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노부부 부양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부 부양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년이 경과하고 24회 납부하고 부동산, 자동차, 자산 보유를 충족해야 되고 월 평균 소득이 120% 이하인 자, 그다음 피부양 직계 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다음 당첨자 선정 방법은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부산시 거주자를 우선하고 그다음 기타 지역 순으로 되겠습니다. 공일 지역, 즉 부산에서 경쟁이 있으면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해서 당첨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공급 내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부산 에코 델타시티 20블록에 들어가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2층으로 총 10개 동 85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 공급이 724세대, 일반 공급이 132세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5년도 5월이 되겠습니다. 분양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금액 10층 이상으로 보면 70A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4억 1300, 확장비 360만원, 그래서 총 분양가는 4억 1660만원이 되고 70B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 4억 600만원, 확장비 293만원, 총 4억 893만원이 되고 84A 타입 1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가 4억 9,400만 원에 확장비 436만 원, 총 분양가 4억 9,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6,200만 원, 확장비 387만 원, 총 분양가 4억 6,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84C 타입 같은 경우 총 분양가는 4억 7천만 원 정도, 84D 타입 10층 이상은 4억 6천, 84E 타입 10층 이상은 4억 7,567만 원이 되겠고, 84F 타입, F 타입 같은 경우는 총 분양가가 4억 6,408만 원 되겠습니다. 당사자의 에코델타 20블록 분양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5월달에 강서구에 들어간 강서자이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공공주택임을 감안하면 4억 9,836만 원, 여기 확장비 포함된 금액인데 같은 5월달에 분양된 4억의 중앙 하이츠 같은 경우는 5억 7천대에 분양이 되고 있고 4월달 해운대구에 들어간 SK뷰 같은 경우는 6억 8,200만 원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 작년도 4호구에 들어간 삼정 그린코아는 5억 4천대, 그 다음에 12월 달 동래구에 들어간 레미안 포레스티즈 같은 경우는 7억 6천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
같은 엘코데타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21년도 11월 달에 분양했는데 5억 1,200만 원대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부산 강서구 22년도 84타입 평균을 보면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분석 자료는 6월 6일자로 자료 추출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통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서구 84타입 평균이 6억 1천만 원대, 강서구에서 84타입 최고가는 9억 5백만 원인데 22년도 3월 달에 더샵 명지 퍼스트 3단지가 9억 5백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부산시 84타입 평균 한 6억 8천5백만 원대의 평균 매매 금액을 보이고 있고 부산시 84타입 최고가는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대상으로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2년도 5월 달에 해운대 자이 2차 1단지가 13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17억 5천까지 최고가가 기록되고 있는데 17년도 이후에는 요게 13억 2천이 최고가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엘코데타 호반 서밋 분양가 대비보다는 한 97.2%, 요게 지금 11월 달에 분양하고 5월 달에 분양하는데 이런 기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분양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KF 분양가 대비는 한 73% 수준, 그 다음에 레미안 포레스트디 분양가 대비는 65.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부산 강서구 평균 매매가 대비보다는 한 81.6% 수준, 그 다음에 부산 강서구 최고가 대비보다는 55% 수준에서 됐고, 부산시 평균 매매가 대비보다도 한 72.6%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최고가 대비보다는 37.7% 수준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부산시 아파트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통계자료도 6월 6일자 자료 추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11월 달에 12,494건의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고 21년도에는 5월 달에 4,653건으로 최고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22년도에는 4월 달 2,249건으로 최고 거래 건수를 보였는데 1월 달에 1274건으로 가장 통계 분석 기간 중 가장 낮은 거래 건수를 보였는데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거래량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5월 달 거래는 우리 매매하고 한 달 이내에 거래 신고되는 것을 감안한다고 보면 좀 거래량은 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4월 달 건수보다는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월달 2249건인데 5월달 1631건으로 전월 대비 27.4% 정도 감소를 했고 22년도 1월에서 5월달까지 월 평균 매매 건수가 1678건으로 21년도 3307건 대비 약 49.3% 정도 감소했습니다. 21년도 매매 건수도 20년도 5,801건 대비 43% 정도 매매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금액 84 타입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6월 달에 4억 4천으로 최고가를 형성을 했었고 21년도에는 8월 달에 4억 3천대가 최고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가 22년도 3월 달에는 4억 2,500만 원대로 다시 또 최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래 차트는 부산시 전체적인 평균 매매 금액이고 위에 차트는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평균 매매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우상향하다가 10월달 이후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한번 22년도 4월 달에 지금 보면 4억 58만 원대를 보이고 있었는데 22년도 5월 달은 4억 251만 원대로
0.48% 정도 상승을 했고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을 놓고 본다고 보면 지금 4월 달에 7억 선을 처음으로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5월 달에는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억 9천만 원대로 전월 대비 2.3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21년도 평균 매매 금액이 지금 4억 13만 원으로 20년도 3억 9천56만 원 대비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놓고 본다고 하면 20년도 평균이 5억 8천대에서 21년도 6억 8천대로 16.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산시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상승률이 좀 높았다. 그래서 양극화가 조금 더 심해졌다. 지금 20년도 이렇게 간극하고 21년도 간극하고 보면 좀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상승률을 보면 4억 52만 원으로 4억 452만 원으로 4억 13만 원 대비 약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놓고 본다고 하면 6억 8,599만 원으로 6억 8,380만 원 대비 0.3%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최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를 살펴보면 20년도에는 11월 달에 15억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8월 달에 18억 3천 최고가를 형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었는데 22년도 4월 달 17억 5천만 원을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량이 지금 반등하면서 최고가도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억 3천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였었는데 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 국면에서 최고가도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다가 거래량 반등과 함께 다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 18억 3천 대비 22년도 17억 5천으로 최고가만 놓고 봤을 때 약 4.4%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 최고가는 20년도 15억 5천 대비 한 18%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